만약 저 우주에서 외계 문명이 발견된다면 그 문명의 기술 수준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소련 천문학자 카르다쇼프는 외계에서 발견될지 모를 문명의 기술 수준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부릅니다. 1. 유형은 자신들이 사는 행성에서 수집할 수 있는 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문명입니다. 2. 유형은 태양과 같은 별, 즉 항성의 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문명입니다. 3. 유형은 은하의 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문명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은하제국은 어느 유형일까요?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에 대해 2와 3 유형의 중간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문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카르다쇼프 척도 공식에 따르면 현재 우리 문명은 0.75 단계로 아직 1유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세기경에는 핵융합 에너지 등 여러 에너지원의 활용을 통해 1유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대략 500배 이상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유형의 도달을 앞당기고 태양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2유형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현재 초당 핵폭탄 1조 개 분량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구의 지표에서 이를 수집하는 것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름이 끼면 효율이 극히 낮아지고 또 밤이 되면 발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 우주 밖으로 나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응답한 것이 우주에서 하루 24시간 태양광을 수집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SF 작품에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바로 1941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표한 단편소설 리즌입니다. 이 작품에서 태양 에너지를 모아 이를 지구로 전송하는 우주 정거장이 등장합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란 지상 36,000km 정지 궤도에 띄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장착한 인공위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일단 수집되면 이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서 무선으로 어디든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태양 전지판을 우주에 건설해야 합니다. 이 크기는 기존 국제 우주 정거장의 100배가 넘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40년경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개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100% 가깝게 이용하는 제2유형의 문명에선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다이슨 구체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우주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초거대 인공 구조물을 뜻하는 메가스트럭처를 대표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별을 통째로 둘러싸는 초거대 구조물로 이를 통해 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모조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7년 발표된 올라프 스태플든의 SF 소설 스타메이커입니다. 이 소설엔 태양계를 둘러싸서 여기에서 나오는 빛을 포착하는 거대한 그물이 등장합니다. 그 후 1960년에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그 소설 속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인근의 태양을 완벽히 둘러싸서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것이며 바깥으로는 적외선 복사를 할 것이다. 태양을 둘러싸는 이 다이슨 구체는 태양 에너지를 100% 받아들입니다. 다이슨의 추측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성간 여행 등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 때문에 항성 에너지를 수집하는 구조물을 필연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저 우주에서 그 구조물을 탐색하여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외계 문명은 항성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제2유형 이상의 문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 구체는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만들려면 엄청난 재료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량화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라그랑 주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으로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위성을 띄워 올리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성들이 태양 주위에 궤도를 이루는 링 형태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수요의 위성이 제작돼야 합니다. 태양을 완전히 둘러싼 수많은 태양광 패널 위성들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이슨 링보다 훨씬 많은 수요의 태양광 패널 위성이 필요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많은 SF 작품에 등장합니다.
레리 니븐의 SF 소설 링월드에 태양을 둘러싼 둘레 9억 킬로미터가 넘는 링 구조체가 등장합니다. 지구 표면 지역의 300만 배쯤 되는 이 아름다운 구조체 속엔 지구처럼 거주지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밥쇼의 SF 소설 오비츠빌, 스타트rek에서도 다이슨 구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의 건설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다이슨 구체, 다이슨 군체, 다이슨 링들의 건설엔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일단 재료 조달이 걸림돌입니다. 다이슨 구체를 만들려면 지구 지름의 110배에 달하는 태양의 크기 때문에 행성 여러 개를 해체해도 재료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구체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압축 응력을 가진 재료를 만드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 위성들을 촘촘히 띄워서 뒤덮는 다이슨 군체 방식이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이슨 군체 방식이 추진될 경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의 광물과 로봇들을 이용해 패널 위성을 띄우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 건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소행성, 해성과 같은 천체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이슨 구체의 건설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만약 건설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계 문명의 다이슨 구체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불규칙한 밝기의 변화를 보이는 한 외계 행성에 대한 관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곳에 다이슨 구체와 같은 초거대 인공 구조물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향후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통해 다이슨 구체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